아이 목숨이 걸린 병원비에 관리 수수료가 붙었다고요?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 5대 경제 강국이라는 영국에서 제 딸은 9개월을 기다려야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면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땐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곳은 전쟁 위험이 있다는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 의료 상식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이 목숨이 걸린 병원비에 관리 수수료가 붙었다고요?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 저는 클레어 해밀턴입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평생을 영국에서 살았죠. 하지만 지금 저는 한국 병원 로비에서 청구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떨고 있었어요. 분노로 말입니다. 세계 5대 경제대국의 의료 시스템, 정말 환자를 위한 겁니까? 제 딸 엠마가 쓰러진 건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12살 생일을 앞두고 갑자기 코피가 멈추지 않았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런던의 겨울은 건조하니까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았고 아이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죠.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4시간이요. 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제가 직접 운전해서 병원 응급실로 갔죠. 그런데 응급실 대기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는 저희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의사가 2명뿐이라고 했습니다. 6시간을 더 기다린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죠. 의사는 피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주일 후에나 나온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이요? 아이가 매일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때 사립병원 광고를 봤습니다. 당일 진료, 당일 검사 가능. 희망이 보였죠. 하지만 접수처 직원이 건넨 견적서를 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기본 진료비 800파운드, 검사비 1200파운드,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관리 수수료 300파운드. 관리 수수료가 뭐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서류 처리와 예약 관리 비용이라고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서류 처리비를 받는다니. 이게 영국 의료의 현실입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야근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자정에 들어왔죠. 주말도 없었습니다. 엠마 치료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쓰러질 때까지 일했어요. 저도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집을 돌았죠. 무릎이 부어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엠마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멍이 쉽게 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죠. 학교도 못 갔습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저는 매일 밤 엠마 곁에서 잠을 못 이뤘습니다. 숨소리가 멈출까봐 무서웠거든요. 아이 손을 잡고 기도했죠. 제발 버텨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9개월을 기다리면 너무 늦을 거라는 걸요. 무료 진료요? 예약까지 9개월입니다. 제 딸은 그만큼 못 버팁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희귀 혈액 질환.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죠. 치료가 시급하지만 전문의 예약이 9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요. 9개월이요? 저는 의사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이 없냐고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공의료 시스템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했죠. 사립병원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한 달 치료비가 10,000파운드는 넘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1년 생활비였어요. 무료라면 목숨도 기다려야 합니까? 설상가상으로 남편 마크가 쓰러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엠마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일했거든요. 의사는 과로사 직전이라고 했죠. 당장 쉬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쉽니까? 아이 치료비는 누가 버나요? 저는 모든 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반지, 엄마가 물려준 목걸이, 엠마 피아노까지요.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죠.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였어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의식을 잃었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엠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저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어요.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돈도 없고 예약도 9개월 뒤인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죠. 한 나라의 시민인데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제 아이를 살릴 수 없을까요? 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할까요?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상황이라고 했죠. 작년에도 비슷한 병을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결국 치료를 못 받았다고요. 위로가 되기는커녕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더 많은 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새벽 배달, 야간 경비, 주말 청소까지요.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죠. 결국 일주일 만에 또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의사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살릴 것인가? 딸을 살릴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문명국가에서 21세기에 말이죠. 친구가 해외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유럽 다른 나라들은 의료 시스템이 더 낫다고요. 프랑스, 독일, 스위스. 희망이 생겼죠.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엠마를 살리는 게 먼저니까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 다녀온 병원마다 한마디뿐이었죠. 돈부터 내시죠. 집을 팔고 받은 돈을 들고 파리로 갔습니다. 유명하다는 병원을 찾아갔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접수원이 먼저 물은 건 병명이 아니었어요. 보험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국 보험은 안 된다고 하더군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요. 진료비 견적을 받고 숨이 막혔습니다. 첫 진료만 2,000유로. 검사는 별도고 치료는 회당 5,000유로. 최소 10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진료 2번이 고작이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재단하는 게 유럽 의료의 현실입니까? 스위스로 갔습니다. 의료 선진국이라고 들었거든요. 취리히의 한 병원은 정말 최첨단이었죠. 로봇이 약을 나르고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했고 영어도 완벽했어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치료 계획서를 받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총 비용 10만 스위스 프랑, 하나로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선불이라고 했어요. 치료 시작 전에 전액을 내야 한다고요. 분할 납부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넨, 베를린, 함부르크. 어디를 가도 답은 같았죠. 외국인은 현금 선불, 보증금도 필요하고 체류 비용은 별도. 엠마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토하고 어지러워했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곳이니 뭔가 다르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병원 접수처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료 관광객은 프리미엄 요금이 적용된다고요. 일반 환자의 3배였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아예 거절당했습니다. 희귀 질환은 자국민 우선이라고 했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고요. 엠마를 보면서도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숙소도 점점 싸구려로 옮겼죠. 결국 기차역 대합실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엠마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경찰이 왔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했죠. 아픈 아이가 있다고 했더니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했죠. 그때 엠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부모인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요. 마지막으로 룩셈부르크를 거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병원을 찾았죠. 의사는 동정적이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도 없다고요. 다만 응급실에서 수혈은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죠. 수혈을 받으며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돈도 희망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를 가라고요? 장난하세요?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요.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마지막을 준비했죠. 그러던 중 한자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거기서 20년 전 요리대회에서 만났던 한국 간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김수진 씨였죠. 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국에 오세요. 여기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요? 뉴스에서 본 한국은 늘 북한과 대치 중이고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당신이라면 목숨과 편견 중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수진 씨는 진지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유럽과 다르다고 했죠. 건강보험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치료비가 상상 이상으로 저렴하다고요. 심지어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아시아는 너무 멀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 아니냐고 했죠.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엠마를 보니 결심이 섰어요. 편견 때문에 아이를 잃을 순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병원 연락처를 줬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죠. 이메일을 보냈더니 놀랍게도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영어로 쓰인 상세한 안내문이었죠. 치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상 비용도 보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그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했죠. K-팝, 드라마, 첨단 기술의 나라. 제가 알던 전쟁 국가의 이미지와는 달랐습니다. 특히 의료 관광 후기들이 많았어요. 중동, 러시아, 심지어 미국에서도 치료받으러 온다고 했죠.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건 한미국인의 후기였습니다. 자기 아들이 백혈병이었는데 한국에서 완치했다고요. 미국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던 아이가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글을 읽고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편도였죠. 돌아올 생각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답을 찾든지 아니면 거기서 끝을 맞든지. 남편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엠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이 어디에 있어요? 지도를 보여줬더니 정말 멀다고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공항에서 수진 씨가 배웅 나왔습니다. 꼭 연락하라고 했죠. 한국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요. 그리고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뭔가 써 있었는데 살려주세요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혹시 급하면 이걸 보여주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죠. 엠마는 내내 잤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어요. 과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 여행이 될까? 창밖의 구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주세요. 여긴 히드로 공항이 아니라 미래 도시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충격이었습니다. 히드로와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게 빠르고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고 친절했죠. 심지어 엠마를 보고는 휠체어를 가져다 줬습니다. 왜 한국은 손님이 아니라 사람부터 챙길까요? 수화물을 찾는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아픈 아이가 있다고 했더니 즉시 의료지원팀을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엠마 상태를 확인했죠. 그리고 병원까지 구급차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구급차 안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영국 구급차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죠. 의료진은 계속 엠마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도착하자마자 진료받을 수 있게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전쟁 중인 나라라고요? 런던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다리들이 인상적이었죠.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다리들이 마치 예술작품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기대 이상이었죠. 로비는 호텔 같았고 직원들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담당할 의사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숙소를 구해야 했는데 병원 직원이 근처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줬습니다. 놀랍게도 병원 환자 가족을 위한 특별 할인이 있었어요. 하루에 3만 원, 런던의 10분의 1 가격이었죠. 방은 작지만 깨끗했고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 할머니가 엠마를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니 죽을 끓여왔어요. 아픈 아이에게 좋다면서요. 돈을 주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있고 약국도 곳곳에 있었어요. 가격도 저렴했죠. 김밥이라는 음식을 사 먹었는데 2,000원에 한 끼가 해결됐습니다. 런던에서는 샌드위치 하나가 5파운드인데요. 길거리가 안전했습니다. 새벽에도 여자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사람들은 조용하고 질서를 지켰습니다. 누구도 소리 지르거나 싸우지 않았어요. 지하철은 정시에 왔고 깨끗했습니다. 런던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됐죠. 무엇보다 놀란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물으면 직접 데려다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엠마를 보면 걱정해줬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엠마에게 사탕을 주면서 힘내라고 했죠. 한국말이었지만 뜻은 알 수 있었어요. 저녁에 병원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이 엠마를 보고는 특별히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가격도 안 받으려고 했죠. 겨우 설득해서 돈을 냈는데 너무 미안해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진료, 검사, 주사, 약 전부 합쳐 45,000원이요? 드디어 진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엠마 상태를 살폈죠. 영국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요. 다만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선 의사 만나기도 힘든데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고 싸죠? 먼저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골수 검사까지요. 영국에서는 각각 예약하고 몇 주씩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다 끝났습니다. 결과도 다음 날 바로 나왔죠. 의사는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통역사도 있었어요. 치료 계획을 들었습니다. 항암제와 수혈 그리고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쓴다고 했죠. 영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최신 치료법이었습니다. 성공률이 80%가 넘는다고 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비용이었습니다. 첫날 응급치료와 검사, 약값 전부 합쳐서 45,000원.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다시 물었죠. 450만 원이 아니라 45,000원이 맞냐고요. 직원이 웃으며 맞다고 했습니다. 수혈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혈액 부족으로 한 달을 기다렸는데
여기서는 당일 바로 가능했죠. 비용은 3만 원. 영국 사립병원에서는 1000파운드였는데 말입니다. 엠마는 수혈 후 즉시 좋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입원실도 놀라웠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깨끗하고 넓었죠. 각 침대마다 TV와 냉장고가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고 온수가 24시간 나왔습니다. 하루 입원비는 5만 원. 런던에서는 하룻밤에 500파운드였죠. 간호사들이 2시간마다 와서 엠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체온, 맥박을 재고 약도 정확히 챙겨줬죠. 영국 병원에서는 간호사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요. 콜벨을 눌러도 30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 식사도 훌륭했어요. 하루 3끼의 간식까지 나왔습니다. 영양사가 와서 엠마 상태에 맞는 특별식을 짜줬죠. 서양식도 준비해줬어요. 이 모든 게 입원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매일 회진을 왔습니다. 엠마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줬죠. 질문하면 성심껏 답해줬고 치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가 바쁘다며 2분 만에 사라졌는데요. 약값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치 항암제가 20만 원. 영국에서 견적받았을 때는 5,000파운드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더니 간호사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 약값의 대부분을 지원한다고요. 일주일 입원하고 받은 청구서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총 50만 원. 영국 돈으로 350파운드였죠. 영국에서는 진료 한 번 받는 돈으로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은 겁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실력이었습니다. 엠마 주치의는 미국 하버드에서 연수를 받았고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다고 했죠. 이런 실력 있는 의사가 왜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믿지 못하더군요. 사기 아니냐고 했어요. 영수증 사진을 보내고서야 믿었죠. 당장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건강검진을 받고 싶다고요. 영국에서는 엄두도 못 냈거든요. 이런 치료법 왜 영국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을까요? 엠마 담당 의사가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카티 세포 치료법이라고 했죠.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추출해서 강화시킨 후 다시 주입하는 최첨단 치료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50만 달러가 넘는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임상시험 중이라 무료라고 했어요. 의료와 문화 둘 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병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한국 엄마들과 친해졌죠.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대화했어요. 다들 엠마를 딸처럼 챙겨줬습니다. 한국 음식도 나눠주고 과일도 깎아줬죠. 어느 날 병동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국식 애프터눈 티를 준비했어요. 스콘과 잼, 클로티드 크림 대신 생크림을 썼죠.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좋아했습니다. 영국 문화를 처음 접한다고 했어요. 병원 영양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병원 카페에서 애프터눈 티 메뉴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환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라고요. 저는 기꺼이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카페에 영국 티타임 코너가 생겼어요. 한국 의료진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엠마 담당 간호사는 밤낮 없이 일했죠.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물었더니 환자가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한다고요. 카티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엠마 혈액에서 T세포를 추출했죠. 2주 동안 실험실에서 배양하고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그동안 엠마는 일반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죠. 종양 표지자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한국 문화를 많이 배웠습니다. 음악 치료 시간에 K-팝을 들었죠. 엠마가 좋아했어요. 미술 치료 시간에는 한글 캘리그래피를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엠마가 웃었죠.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전산으로 관리됐죠. 의사들끼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어요. 영국에서는 종이 서류를 들고 다니며 부서마다 설명해야 했는데요. 여기서는 클릭 한 번이면 끝이었습니다. 재활치료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팀을 이뤄 일했죠. 엠마는 항암치료로 약해진 근육을 회복시켰어요. 영국에서는 재활치료 예약만 6개월 걸렸는데 여기서는 바로 시작했습니다. 한국 환자들의 투병 의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는 80세인데도 열심히 운동했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엠마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처럼 강해지겠다고 했죠. 병원 자원봉사자들도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은퇴한 선생님들은 공부를 가르쳤죠. 엠마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2주 후 강화된 T세포를 다시 주입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했죠. 다행히 엠마는 잘 견뎠어요. 열이 조금 났지만 금세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했죠. 한 달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종양이 70% 줄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의사도 놀랐죠.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라고 했어요. 이 나라는 제 딸을 살렸고
저까지 새 인생을 주었습니다. 치료 시작 3개월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진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5년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지만 일단 성공적이라고요. 엠마는 병원 복도를 뛰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나라를 떠날 수 있습니까? 퇴원하던 날 병동 식구들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간호사들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의사들도 참석했죠. 다들 축하한다며 울었어요. 엠마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남편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났을 때 엠마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뺨이 통통해지고 혈색이 좋아졌거든요. 남편은 엠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당신이 옳았다고요. 우리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엠마 추적 관찰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나라가 좋았거든요. 남편은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병원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K-브리티시 퓨전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수요일 오후 병원 카페에서 영국식 티타임을 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죠. 스콘 만드는 법도 가르쳤어요. 한국 재료로 영국 전통 과자를 만드는 퓨전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이제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환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소아암 환자 지원에 쓰이죠.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엠마는 한국 학교에 다닙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한국 아이들이 정말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엠마를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 대해준다고요. 주말에는 한국을 여행합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엠마가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살아있는 게 맞죠? 꿈이 아니죠? 저는 엠마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살아있고 행복하다고요. 한국 의료진과 계속 연락합니다. 엠마 주치의는 이제 친구가 됐죠.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십니다. 의사는 엠마 같은 아이들을 더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의사의 사명이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영국 친구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들 믿지 못해요. 그렇게 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가 있냐고요. 몇몇은 직접 와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모두 만족했죠. 왜 진작 몰랐냐고 했어요.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요. 저는 기꺼이 인터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편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엠마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합니다. 한국어도 유창해졌죠. 가끔 제가 못 알아들을 정도예요. 이제 엠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를 살려준 한국 의사들처럼요. 저는 매일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 편견을 버리고 도전한 것, 그리고 기적을 경험한 것에요. 이 나라는 단순히 엠마를 치료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죠.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